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좀 좋게 보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은 너무 유명한 것 같고 2차 전지 쪽이긴 한데 약간 이제 숨겨진 수혜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대형주가 현재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약간 2차 전지 소재긴 소재인데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라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천정부지로 솟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광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장한 이 폐배터리 기업들 네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재활용으로 이제 소재를 회수를 하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이런 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저는 이런 섹터를 되게 좋아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이 전자상 거래가 이제 전체 유통에서 거의 한 40% 이제 50%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침투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침투 속도가 점점 늦어지겠죠. 이미 사실 대중화 됐잖아요. 맞아요.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전기차는 아직은 대중화는 아닌데 전기차도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침투율이 20% 넘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20%면 사실 대중화 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미국은 아직 10%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 저는 기회가 생긴 게 한국은 미국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침투율이 낮을수록 사실 좋아요. 근데 침투율이 또 낮은 산업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반드시 얘네가 침투율이 앞으로 무조건 크게 올라간다는 확신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낮을 때. 그럼 그때 투자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이 폐배터리고, 근데 폐배터리에 또 대의명분이 생긴 게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그죠? 거기 광물. 근데 그러네. 배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휘발유차는 우리가 이 휘발유를 주입을 하면 그 휘발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운동 에너지로 이걸 바꿔주잖아요. 엔진에서. 맞아요. 근데 그 휘발유는 결국엔 배기가스로 나가죠. 맞아요. 없어져요. 근데 배터리는 안 그래요. 이 전기를 이제 배터리에 담아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모터로 돌려서 차가 가는데 근데 배터리는 계속 무한 반복이죠. 충전하고. 근데 나중에 못 써요. 그럼 그거 분해하면 그 안에 리튬, 뭐 코발트, 망간 다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 휘발유는 날아가는데 네. 얘는 그냥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광물을 대부분 다 그 정제하는 게 중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중국 외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폐배터리 공장 지어가지고 그냥 쓰다 남은 거 그냥 회수해다 거기서 그냥 발라버리면 돼요, 사실. 이게 뭐 꼼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정말 네.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양극재나 배터리 공장 보면은 스크랩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못 쓰는 것들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당장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막 급등하는 게 사실 그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되고 나서 네. 이게 대안이다. 이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4, 5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를. 네. 그럼 폐배터리는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돌리면 돼요. 그리고 테슬라도 그 사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니켈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니켈 광산 가가지고 맨날 정지하고. 그리고 중국 아니면 방북도 없고. 그거보다는 이게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좋긴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막 이거 몇 년치를 한 번에 막 땡기는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이럴 때 흥분하지 말자. 되는 사업은 맞는데 너무 속도가 빨리 반영되면 반드시 누릅니다. 우리 뭐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옛날에 2차 전지 양극재도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가다가 한 번씩 눌러버려요. 너무 빨리 당기니까. 네네. 그리고 작년에 메타버스도 한번 우리 큰 경험 했잖아요.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빠르니까 네. 데미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폐배터리는 되는 산업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또 큰 조정 한 번씩 나오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업들의 차 때 투자는 조금 천천히 하자. 너무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좀 좋게 보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은 너무 유명한 것 같고 대장주죠. 그 코스모화학인가요? 그 회사 괜찮더라고요. 코스모화학도 그 사업을 실제로 지금 이번에 증설도 하는 것 같고 또 코스모 그룹도 그런 걸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지주회사지만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그 자회사들이 짱짱한 게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에코프로 BM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나 코스모화학 같은 기업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성일 하이텍이나 뭐 추가적으로 세비캠 이런 나 기업들이 세비캡도 있는데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신규 상장 기업이라서 분명히 이제 오버의 물량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맞아요.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좀 피하시고 네. 보시는 게 좋겠고 한번 또 쫙 빠진 다음에 그러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들도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량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우리 LG엔솔도 6개월 물량 나올 때까지 주가 되게 안 갔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 끝나니까 이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딱 끝나는 시점에 외국인이 원래, 계속 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도 그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역발상으로 나중에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 중에 약간 좀 대장주 격이 조선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잘 가다가 그러다가 한 8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피팅 밸브. 예, 이거 맞아요. 진짜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정말 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사이클이 엄청나게 오른 최고의 어마어마했죠. 성장률이었거든요. 예. 지금의 2차 전지예요, 사실.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드디어 이제 다시금 막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쪽은? 그 사실 이것도요. 네. 올 초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마 투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요? 올 초부터 분위기가 모락모락 했던 게 일단 작년부터 LNG 수주가 잘 된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LNG 수주가 잘 되는데 카타르에서 올해도 발주 많이 할 거다. 이건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근데 LNG에도 그 피팅이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제 LNG를 그 터미널에 연결할 때 기화해야 되잖아요. 이 액체잖아요, 사실은. 네네.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보내가지고 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보면 관이음새라는 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그 해외에서 이 건설 플랜트 같은 거, 이 석유화 공장 보면은 막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관이음새로 피팅해서 연결되는 거고 되게 많죠.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에도 사실 좀 들어가기도 하고 반도체를 하는 회사가 BMT라는 회사. 예, 그쪽이 좀 비중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좀 다양한데, 근데 이번에 좀 많이 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성광밴드나 태광 같이 옛날에 이제 조선 기자재로 많이 불렸던 기업들인데 이 기업이 진짜 10년 동안 엄청 고생했죠.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네. 적자나고. 근데 드디어 이제 빛을 본 게 건설 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조선 이 LNG 시장이 열려버리니까 LNG 플랜트 만들죠. 미국에서 또 대량 생산해가지고 배로 실어서 유럽에 보내죠. 유럽도 지금 또 그 플랜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터미널 같은 거. 네. 그러면 이런 터미널에 기본적으로 이 피팅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피팅이 또 이제 LNG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가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또 수익성도 좋다 보니까. 근데 성광밴드가 이쪽 비중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광밴드도 올해 사실 좀 연초에 좀 공부하면서 이거 괜찮겠다. LNG 시장 열리면 얘네가 그동안 안 좋았는데 여기서 더 나쁠 게 있나? Q가 성장을 할 텐데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푸틴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맞아요. 결국엔 이제 물꼬를 튼 게 결국 수혜주가 돼버린 거죠. 안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였는데 유럽이 이제 결국에 천연가스 이쪽 러시아에서 끊어버리고 야 미국에서 받자 이걸 바뀌어버렸잖아요. 미국에서 받는 순간 터미널을 지어야 돼요. 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배로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배로 싣고 와서 육상 터미널에서 기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마다 피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길이 열렸고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계속 이제 더 많이 지을 텐데. 그래서 이 사이클은 제 생각에는 2025년까지는 좀 가는 사이클 같아요. 예, 여기서 끝나는 사이클은 아니고. 그리고 리파워 EU 정책에 의하면 2027년까지 유럽이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그게 보니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0이에요.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목표가. 러시아 너네 거 안 쓸 거야. 그러면 0으로 만드는 순간 다른 데서 다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럼 LNG밖에 없어요. 카타르에서 받건 뭐 나이지리아에서 받건 호주에서 받건 뭐 미국에서 받건 상관없어요. 다 LNG죠. 이쪽은. 그러면 대규모 터미널들을 다 건설을 해요. 독일도 이제 건설하잖아요. 독일은 LNG 그 터미널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다 이제 러시아에서만 받다 보니까. 그러면 대규모 공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수혜받는 게 사실 뭐 피팅만 수혜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요새 세아제강이 많이 갔던 게 특수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더라고요. 이 LNG를 이렇게 수송할 때
LNG 같은 건 액화시켜야 되잖아요. 온도를 정말 낮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스테인레스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 파이프라인에. 그래서 세아제강이 그것도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아제강도 같이 가고. 그래서 저는 피팅 밸브 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다만 이제 똑같아요. 태조 이방원에 속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밸류 부담은 있으니까 좀 조정을 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되, 이거를 단순 테마로 치부하지 마시고 분명히 수요가 성장하는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한 초기 국면이에요, 사실 지금. 네네.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사이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랑은 다르지만 정말 피팅주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당시에. 맞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 중에 하나니까 저는 좀 계속 공부를 해서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태조 이방원이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많이 뜬 상태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 들어가도 되나 좀 고민이 많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워낙 또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태조 이방원 중에서요, 이 태양광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싼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비싸졌죠. 근데 그나마 이제 PER 기준으로 좀 싼 게 올라가긴 했지만 좀 저평가된 거는 그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올라가긴 했지만 워낙 본업에서 돈을 좀 잘 버니까 네. PER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쪽에서는 그 하나솔루션은 좀 괜찮은데, 다만 지금 사긴 좀 애매한 게요. 이것도 어쨌든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목에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찬 상황이니까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특히 이게 여기서 저는 좀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되는 업종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은 사실 돈 못 버는 기업들도 좀 꽤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긴 수주 베이스인데, 뭐 이번에 그 뭐죠, 이집트에서 뭐 엘바단가요? 그거 뭐 2차 개통 뭐 수주 따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수준을 따냈지만 이게 당장에 현금이 좀 이게 그 들어오긴 좀 어려운 게, 원자력 발전은 10년짜리 공사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현금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사이클이 기니까. 그 원전주는 저는 물론 인정은 하는데 좀 트레이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적 반영된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요즘에 좀 가장 많이 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산도 역시 수주를 봤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 그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방산주가 이 중에서도 최근에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방산주는요, PER이 막 40배짜리도 있어요. 30배, 40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게 2차 전지 쪽이긴 한데 그쪽 있죠. ESS. ESS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ESS는 좀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것도 미국 인플레 감축법은 수혜주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른 게 집에다가 지붕에다 태양광 루프탑 있죠. 맞아요. 네. 요거 할 수 대부분 단독주택이잖아요. 거기다 이걸 해서 집의 효율을 올려주거나 뭐 이러면은 이런 것도 다 인플레 감축법에 들어가서 뭐 세금 혜택 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런 태양광으로 이 전기를 저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저장을 하면 태양광 받은 다음에 저장을 하면 전기가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전기차로 자기가 뭐 충전을 하고 남는 거 있죠. 요거를 만약에 미국은 전력이 우리나라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민간 전기요금 회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전력. 네. 그럼 거기서 요청을 해요. 이 집으로 SOS를 보내요. 막 블랙아웃 될 것 같으면 보내가지고 야, 좀 전기 좀 빌려줘. 이러면 여기서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근데 우리 한국은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게, 그렇죠. 저희는 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아파트니까. 네. 그래서 또 한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파트 대 한전끼리의 뭐 계약은 가능한데, 우리 개인하고 좀 계약하기 좀 쉽지가 않죠. 공동주택이니까. 근데 미국은 다 단독주택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핵심 뭐냐면 ESS입니다. 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기 저장하는 시스템이 ESS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가 이 법안을 잠깐 보니까 세액공제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ESS 시장이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거 되게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ESS에서 배터리 쪽에서 강자가
한국에서는 삼성 SDI. 그러니까 원래 좀 배터리도 원래 잘하지만 ESS용 배터리도 되게 좀 강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쪽에서는 그 세계 1등 그 ESS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이 원래 통신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네. 매출 비중이 ESS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미국 기업의 이 회사가 OEM으로 납품하나 봐요. 그럼 이 시장 커지면 서진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번 좀 약간 이제 숨겨진 수혜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이쪽 섹터 공부도 해보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ESS 밸류체인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약간 2차전지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